반갑습니다. 송교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결정인 것인데 이런 결정이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당연한 거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내용들,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유불리의 문제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도 아니고 계엄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그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한 것도 불법이다. 이따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주장해왔던 내용이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애들이 반박을 해왔던 게 뭐였습니까? 무슨 소리야? 공수처가 수사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순영 부장판사가 그런 식으로 영장을 내줬겠어?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뭐다? 공수처의 수사는 합법이다. 이게 민주당의 지금까지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뭐 김웅이나 뭐 이런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질문해 보면 되겠죠. 중앙지법의 결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너네는 중앙지법의 얘기를 부정하는 것이냐? 우리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했었을 때 그거는 너네들의 정치적인 얘기지 서부지법 이순영이가 영장을 발부를 해줬으니까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줬으니까 공수처 수사가 합법이라는 것이야.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의 논리였다라고 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리랑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애들은 지금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서부지법에서 그때 발부했으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중앙지법에서 발부가 된 거, 중앙지법에서 결정한 거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 이러겠습니까? 민주당 애들이 인간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대번에 지금 나와가지고 무슨 뭐 검찰청장 앞에 가가지고 생쇼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검찰청에 가가지고 생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일단 법원에서 중앙지법에서 못을 박아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하고 왜 검찰만 저런 식으로 들들볶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검찰도 잘한 게 아무것도 없죠. 검찰 또한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한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불법적으로 했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의 범위에 내란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수사에 내란죄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내란죄 수사를 했으면 그게 불법이지 뭐 다른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검찰과 그러면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공수처의 구속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검찰이 그거를 물려받아가지고 구속기간을 갖다가 자기들이 쪼개기 해가지고 나눠 가졌다는 거. 만약에 검찰이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은 검찰의 주체가 돼가지고 구속영장을 따로 청구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공수처가 받았던 차은경의 구속영장 그거를 갖다가 검찰과 공수처가 지들끼리 협의해가지고 나눠 가진 거거든요. 도대체 언제부터 검찰과 공수처는 한 몸이었습니까? 언제부터 두 가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수사기관이 됐습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 명확하게 불법이었던 거를 이번에 법원이 어떻게 준 겁니까? 서울중앙지법이 정리를 해준 겁니다. 니들이 도대체 뭐로?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지금 중앙지법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 없이 어떻게 도대체 구속영장을 갖다가 공수처랑 그다음에 검찰이 나눠 가지기를 할 수가 있냐?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불법을 자행해 확인이 됐죠. 검찰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공수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잡것들 같은 경우는 또 검찰만 조지겠다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청장도 그렇고 공수처장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인영 그리고 또 차진경 서부지법에 있던 두 인간 체포영장과 그 다음에 압수영장을 발부했던 이순영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차은경 이 네 명은 싹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옷을 벗어도 진작에 벗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헌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또 미치고 팔짝 뛸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이 누구 입에서 나왔어야 되는 얘기인 겁니까? 헌법재판소 입에서 나왔어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인 재판소였다라고 한다면은 권한대행, 그러니까 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가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찍소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 헌재 입장이 뭐였는지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진짜 제가 두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헌재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수처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탄핵 사건에 연결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탄핵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변론이 종결이 됐으니까. 대한민국에는 재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중간 과정에서 증언이 불법적으로 취득이 된 것을 바탕으로 유죄가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재심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재판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불법을 통해서 증거랑 증언을 수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사형수한테 사형까지 내려줬다라고 할지라도 무죄가 돼야 되는 게 그게 사법 질서인 겁니다. 결과의 정의를 위해 가지고 과정의 정의를 무시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빠진다라는 우리가 피로써 배운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확보가 됐던 내용들, 곽정근의 얘기도 그렇고요, 홍장원의 얘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의 증언과 증언도 싹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형사소송에서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것들이 증언과 증거로 쓰일 수가 없어요. 증언과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를 근거로 해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유죄를 선고를 할 겁니까? 그럼 탄핵 심판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탄핵 심판도 형사소송의 기본적인 틀과 기본적인 원리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따르겠다고 그때 또 문영배가 난동을 부렸죠. 그때 내렸던 결정이 뭐였습니까? 분명히 형사소송법이 21년도에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증언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공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이랑 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성재준이가 나 좁혔다. 제가 막 팰만한 그런 그런 외화는 아니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민수가 막 나를 갖다가 좁혔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어요.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근데 판사님 앞에 가가지고 판사님 제가 근데 그 얘기를 했던 거는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서 검찰의 어떤 그 협박과 회유 이런 것들에 못 이겨가지고 가짜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검찰 조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게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21년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입니다. 누가 주도해서 개정을 했을까요? 민주당이. 왜? 검찰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화영의 진술회유 이런 식으로 난리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애들은 검찰을 믿을 수가 없으니 검찰이 무슨 회유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통해 가지고 증언들을 갖다가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21년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똑같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영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21년도에 개정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우리도 21년도의 개정을 따르지 않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언제 있었습니까? 21년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1년도 전에 있었던 전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21년도에 개정이 된 거를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왜 그냥 조선시대까지 가지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무슨 광화문이 아니라 광해군이 됐거나 무슨 계약이가 됐거나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그렇습니까? 고종시대 때는 이랬으니까 21년도 개정도 필요 없어. 이 얘기는 지금 뭐가 다른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21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21년도 이후 케이스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무시하든지 그런 식으로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갖다가 개정이 됐던 걸 무시했던 전력이 있는데 이번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만약에 헌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불법을 통해서 확보가 된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다. 단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엄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헌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애매모호한 상황일 때는 피의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헌법 정신인 것이고 그 헌법에는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성재준이라고 할지라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수사를 통해 가지고 확보가 된 증거랑 증언은 무효가 된다. 그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재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영식 재판관을 이런 차원에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읍소합니다. 지금까지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만 정말로 상식과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서울중앙지법이 보기에도 불법적인 수사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그냥 단순히 불법적인 증거라고 해도 무시하고 불법적인 증언을 무시하고 바로 그냥 탄핵을 시켜버린다. 정영식 재판관은 제발 그런 식의 국헌문란 행위에 동조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